전 국민이 보고 있는데 어떻게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냐라고 말씀하시지만 전 국민이 보고 있는데 특수부대가 국회에 진입을 했습니다. 이거는 전 국민이 보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결정을 할 수가 있었죠? 이게 참 어이가 없는 수준이죠. 꼬리 자르기는 봤어도 머리 자르기는 처음 봤다. 그렇게 되면 대통령 위법성이 더 커지는 건데 하야할 생각이었으면 지금 당장이라도 했겠죠. 네. 본인들의 당 그 이익을 위해서 지금 그런 정도의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이 설득되겠습니까? 정신 차려. 이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한동훈 대표를 어떻게든 흔들려고 하는 세력들은 지속적으로 나올 겁니다. 네. 예를 들어서 전국 TF에서 뭐 3, 4월 하야를 받는다고 예. 한동훈 대표를 안 흔들까요? 전용기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용기입니다. 네, 우선 비상계엄 사태 관련한 수사 상황부터 보면요. 경찰, 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가 함께 공조수사본부를 만들어 수사를 하기로 했는데 검찰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이 수사 경쟁을 벌이는 건지 궁금한데요.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기본적으로 이 사건에 대해서 누가 수사권을 가지고 있느냐가 주도권을 누가 쥐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건들이죠. 그러다 보니 예. 검찰에서도 굉장히 빨리 움직이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고요. 네. 지금 뭐 국수본이라든지 군 검찰도 뭐 군대가 같이 이 수사 대상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도권 경쟁이 좀 심화됐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추가적으로 특검이 나와서 지금 이분들이 다 공조본부를 구성하긴 했지만 특검의 지휘로서 특검의 네. 지휘를 받아서 이런 수사들이 모여 나가면 이런 문제들도 해결될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진짜 특검이 필요한 게 아니냐. 왜냐하면 이렇게 여러 이제 수사 기관들이 나서서 한 수사를 한꺼번에 이제 가져가서 할 수 있는 게 특검이다. 또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같이 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은 상호 동시에. 견제가 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예. 대통령이 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그 검찰의 수사가 조금 못 믿었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있고 경찰도 실제로 국회를 둘러싸고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막았거든요. 예. 경찰도 수사 대상이고 그리고 군대를 동원해서 군대가 국회를 쳐들어왔거든요. 예. 군대도 수사 대상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한 군대에서 수사를 한다고 했을 때에 굉장히 그 불망역성과 그 중립성의 의심을 지속적으로 받을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개 본부가 공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보는 네. 것이고요. 그리고 제3의 이 수사단이 특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특검이 이분들을 지휘하면서 같이 만들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네, 이 부분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앞서 그 곽종근 특전사령관이 비상계엄 당시에 대통령으로부터 비화폰을 통해서 문을 부수고 안에 있는 인원들을 다 이제 끄집어내라 이런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는데 어제 대통령실에선 국회 상황을 전 국민이 보고 있었는데 어떻게 군이 들어가서 끌어낼 수 있겠냐면서 이제 전면 부인하는 입장을 내놨잖아요. 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대통령실에서 확인을 제대로 하고 이렇게 발표를 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도 의원 체포 지시한 적 없다라고 발표했다가 얼마 안 돼서 바로 철회했잖아요. 네. 이것은 확인됐기 때문에 철회를 한 것인가 안 물어볼 수가 없는 것이고 전 국민이 보고 있는데 어떻게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냐라고 말씀하시지만 전 국민이 보고 있는데 특수부대가 국회에 진입을 했습니다. 이거는 전 국민이 보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결정을 할 수가 있었죠? 이 지시 단위에 대해서는 뭐 여러 증언들이 나와서 지금 뭐 대통령으로 지목을 받고 있지만 본인들도 수사 대상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실에서는 이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를 또 물어봐야 네. 되는 것이고 대통령이 지시할 때 이때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도 좀 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저는 대통령실의 해명이 굉장히 참 유감스러운 정도까지 흘러가고 있다. 국민들이 어떻게 믿겠습니까? 이렇게 철회를 반복하고 전 국민이 보고 있었는데 군대가 국회에 진입한 걸 봤는데 어떻게 보고 있는데 그런 짓을 하겠느냐라고 말한다면 이게 참 어이가 없는 수준이죠. 네, 알겠습니다. 또 어제 그 오동훈 공수처장이 국회 법사위 현안 질의에 출석해서 내란 수계 윤석열을 즉시 체포할 의지가 있냐는 이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질문에 충분히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서 상황이 되면 긴급 체포 또는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를 시도하도록 하겠다 이런 답을 했는데요. 이 상황이 되면이라는 말과 이 긴급 체포의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충분히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에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김용현 국방부 장관을 전 국방부 장관을 예. 긴급 체포했는데 내란 주요 임무, 그러니까 맞습니다. 중요 임무를 했기 때문에 잡는다라는 것은 수계는 따로 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예. 필요하다면 이 체포 요건에 대해서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한편 또 한덕수 국무총리가 어제 입장문을 통해서 그 비상계엄 선포를 일관되게 반대했으나 끝내 막지 못한 것을 깊이 자책하고 있다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소임을 다하고 제가 져야 할 책임을 변명이나 회피 없이 지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굉장히 좀 무책임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저도 어제 그 현안 질의 현장에 네. 있었잖아요. 저는 그 수많은 꼬리 자르기는 봤어도 머리 자르기는 처음 봤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모든 국무위원들이 본인들은 다 반대했고 예. 본인들은 다 잘못이 없다. 우리는 몰랐고 그냥 가 보니까 그런 회의한다고 해서 불려가 보니까 그냥 순식간에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 예. 라고 모든 책임을 대통령한테 떠미는 형국이더라고요. 예.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아니 머리 자르기 형태 아니냐라고 예. 비판을 그 자리에서 할 정도로 참 유감스러웠었는데 한덕수 총리께서도 본인은 계속 반대했다고 하지만 내란죄 같은 경우에는 형법상 부하 수행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아무리 본인이 이렇게 뭐 막으려고 했다 하더라도 침묵과 동조한 것도 책임이 있다라고 보는 부분이기 네. 때문에 한덕수 총리는 뭐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그냥 수사 중이다고 답변을 못 하더라고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그냥 이 방어권에만 급급한 것 아닌가. 정말로 이 반헌법적 개혁에 대해서 예.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갈 것인가에 대한 의문은 안 들 수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 비상계엄 선포 전에 있었던 그 국무회의가 보니까 한 5분 정도 있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이제 남아있지 않는 상태라고 하는데 도대체 그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이 국무회의가. 그러니까 저는 예. 한 가지 의심해볼 만한 게 그 요건은 맞추려고 한 것 같습니다. 요건만. 그러니까 예. 대통령은 이미 결정을 하셨다. 그러니까 어저께 국무위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예. 대통령은 이미 계엄을 하실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러나 그냥 대통령이 발표할 수는 없다. 법적 네. 요건이 국무위원들을 모아놓고 국무회의 심의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니 네. 조금만 기다리라라고 해서 예. 11명이 올 때까지 기다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지만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했고 그렇죠. 네. 보통의 국무회의처럼 회의록을 작성한다거나 그러한 절차 없이 예. 그냥 가서 발표했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을 봤을 때 누군가는 이 절차라도 남겨둡시다라고 제안을 했던 것 같고 그 절차가 예. 사실 절차도 아니죠. 그냥 사람들이 모이고 통보하고 바로 발표했다. 이런 수준으로 흘러가서 이 부분도 아마 수사 단계에서 제대로 밝혀져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네. 어제 대통령실에서는 행안부에다가 국무회의록을 제출할 수 없다라고 얘기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이 국무회의도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예. 좀 제대로 파헤쳐 볼 필요가 있다. 앞으로 많은 그 현안 질의도 남아 있고요. 네. 많은 뭐 수사들도 남아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지켜볼 필요가 예.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통령의 위법성이 더 커지는 건데 그래서 어떻게 머리 자르기. 그래서 저는 머리 자르기라고 느껴진 거죠. 예. 현안질의 이야기가 나와서 그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그 이야기도 한번 얘기해 볼까 하는데요. 계엄 선포는 고도의 정치 행위 이런 말을 해서 여당 내에서도 입단속을 좀 하라 이런 비판이 나오는 듯한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 여당의 일부 사람들이 계속 고도의 정치행위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뭐 고도의 정치행위일 수 있죠. 북한에서 쳐들어오거나 북한에서 강력한 도발을 했을 때 대통령으로서 어떻게 계엄을 안 하겠습니까? 뭐 이렇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면 비판의 여지가 없지만 지금은 너무나도 평시 상황이었어요. 계엄이 일어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그렇게 판단하시고 계엄을 선포하셨고 국무위원들도 인정하지 않습니까? 국무위원회가 아니었다. 이거는 네, 절차적 위법이 있었다. 그렇죠. 뭐 이런, 이건 문제가 예.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심지어 그 계엄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적 동의가 필요했던 부분이 있는 것이고 그것을 견제하러 국회의 절차를 만들어 놓은 건데 국회에 군대가 쳐들어와서 어떻게든 그 표결 회기를 방해하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이게 결국에는 저는 내란의 핵심 쟁점이고 내란의 핵심 혐의라고 보는 거거든요. 네.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 지금 그런 식으로 옹호한다고 해서 이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정신 차려다
네. 이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상설특검 얘기를 한번 해보면요. 일단 야당에서는 대통령이 상설특검 추천 후보 임명을 미루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이제 기대가 있는데 그런데 만약에 대통령이 상설특검 추천 후보를 미루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거는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을 하겠죠. 사실 국민적 신뢰를 모두 훼손하는 일들이 될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대통령이 국민께 드린 마지막 약속이 뭐였습니까? 모든 정치적 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네. 뭐 그 외에도 뭐 우리 당과 함께 뭐 정부를 이어가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당에는 아무도 그런 권력을 위임할 수 있게끔 권한을 준 적 없고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말씀이라고 저희도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하나의 의미 있는 약속이라 했다면 법적 그리고 정치적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했던 것이 대통령의 마지막 국민을 네. 향한 약속이었기 때문에 그거 안 지키면 지금까지 했던 모든 행위들이 부정당할 것이기 때문에 이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 나중에는 결국에는 내란 특검이 일반 특검이 진행이 될 겁니다. 네. 이 부분에서도 또 거부권을 행사하실 수는 있겠죠. 그러나 법적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겠다, 지겠다라고 하셨는데 그것조차 어긴다면 200석은 그냥 돌파한다고 봅니다. 네. 더 이상 지켜줄 여당 의원도 없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대통령이 이제 그 국민 담화를 하면서 이제 당에 나의 임기를 포함해서 전국 안정 그 방안까지 이제 좀 일임하겠다 이런 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전국 안정화 TF를 마련해서 일부에서 이양수 의원님도 나오셨었는데 전국 안정 TF를 마련해서 이제 2월 하야, 4월 대선, 3월 하야, 뭐 5월 대선 이런 이제 보관을 내놨습니다. 이에 대해서 야당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입장인가요?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국이 안정화되려면 대통령께서 모든 인사권, 국군 통수권 이런 것들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사실 대통령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국방과 외교 수준 아닙니까? 왜냐하면 모든 공무원들이 이제 일을 안 할 겁니다. 네. 저런 대통령을 믿고 어떻게 일을 하냐 이런 수준까지 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예. 때문에 외교와 국방 남았는데 군대도 지금 거의 파괴돼 있죠. 네. 외교는 신뢰에서 비롯되는데 전 세계가 이 내란 혐의와 이 사건들을 다 봤습니다. 네. 어떻게 믿고 대한민국을 상대하겠습니까? 우리는 결국에는 외교를 통해서 경제를 살리는 수출국인데 네. 이런 것들을 대통령이 모두 짊어지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전국이 안정화되려면 대통령이 직무 정지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수준이 네. 와야만 저는 전국이 안정화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당의 전국 안정화 TF는 그냥 당의 전국 안정화 TF다라고밖에 생각 안 들어요. 네. 본인들이 다음 선거를 생각해서 이런 안들을 내놨다라고밖에 안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적인 지탄을 강력하게 받는 건 아니겠습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탄핵이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대통령실에서는 오히려 조기 하야보다는 탄핵을 선택하겠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에서 좀 다퉈보겠다. 이런 입장이다. 이런 얘기가 또 있어서 비판이 또 되고 있고요. 만약에 탄핵 정국으로 간다면 한 9개월 이상 이제 좀 걸릴 건데 이런 조기 하야 뭐 이런 방안을 받아들인다면 오히려 더 빠르게 대통령이 퇴진하고 대선을 치를 수 있지 않냐 이런 또 의견들이 있거든요. 하야할 생각이었으면 지금 당장이라도 했겠죠. 그런데 대통령이 예. 본인들의 그 당 그리고 본인들의 이 진영 그 이익을 위해서 지금 그런 정도의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대통령을 설득한다 이런 얘기인데요. 대통령이 설득되겠습니까? 막말로 설득할 거였으면 지금 했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뭐 국민들을 설득해가지고 그리고 어떻게든 탄핵을 저지해가지고 그 전국 지금 TF에서 말하는 전국을 만들더라도 3, 4월 됐는데 대통령이 나는 하기 싫은데? 라고 하면 뭐라 할 겁니까? 그때 또 탄핵하자고 할 겁니까? 믿을 수 없다. 믿을 수도 없는 것이고 네. 지금 전국 안정을 위한 정말로 대한민국을 위한 길은 네. 그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길은 대통령이 그 직무를 지금 당장이라도 내려놓고 이 다음 스텝을 네. 밟을 수 있게끔 여지를 열어두는 겁니다. 제발 그 여당에서 본인들의 안위만 생각하지 말고 대한민국 전체를 보고 민생과 경제를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그 14일에 있을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결과에도 관심이 많은데요. 방금 SNS에 진종호 의원이 부역자이기를 택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국민의힘에서 이제 6명째 이탈표가 나오게 된 셈인데요. 한동훈 대표도 오늘 원내대표 선출 이후에 그 탄핵 찬성으로 선회할 것이라는 보도도 있고요. 이렇게 되면
이번 주 탄핵은 거의 기정사실화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저는 반드시 투표 참여하셔서 찬성을 해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는 양심의 문제입니다. 이 진영 간의 이익을 위해서 한 차례 투표권을 행사하지 않고 밖으로 뛰쳐나가고 들어오지 않으셨습니까? 그때 저희는 울분을 토하면서 제발 의원님들 투표만 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저도 보통 잘 울컥하지 않은 스타일인데 그때 예. 당시에는 정말로 간절했습니다. 우리가 그 군대가 계엄군이 총칼을 들고 국회를 들어와서 일반 시민들을 향해서 총구를 들여대는 모습 45년 전 이후로는 다시는 안 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21세기에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어떻게 국회가 이런 그 책임을 안 물을 수가 있느냐. 그 헌법과 법률을 지켜서 본인의 양심에 따라서 일하겠다라고 선서까지 네. 한 국민의 대표들이 그 국민의 염원을 뒤로 저버리는 행위를 제발 하지 마라라고 그때도 강력하게 말씀드렸는데 네. 지금이라도 뭐 한동훈 대표도 자율투표 한다고 하시니까 예. 들어오셔서 국민에게서 위임받은 그 권한에 대한 그 책무를 다 하셔야 된다. 네. 그리고 반헌법적인 결정을 했던 대통령에 대해서는 강력한 책임을 물어주셔야 된다. 그것이 우리가 할 마지막 국민에 대한 도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건 약간 국민의힘 내부 상황이라서 좀 그렇긴 하지만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질서 있는 퇴진론을 주장하면서 이제 한 차례 투표에 이제 뭐 불참하는 그런 당론 이제 정하기도 했고요. 탄핵이 만약에 가결되면 이 당 대표 역시 이 거취를 결정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좀 다른 당의 이야기지만, 네,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그런 식으로 흘러가겠죠. 결국에는 권력 싸움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한동훈 대표를 흔들기 위한 노력은 지속적으로 해왔던 것이고 대통령실에서도 대놓고 불편했잖아요. 그러니까 친윤 그룹에서는 한동훈 대표를 지속적으로 불안해했었던 걸로 기억하기 때문에 이거는 네. 권력 싸움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계엄 상황에 가장 위험했던 것은 한동훈 대표였어요. 사실 한동훈 대표가 네. 본회의장에 있었던 것을 우리 전 국민이 다 보지 않았습니까? 네. 원래 본회의장에는 의장의 허락이 없거나 하면은 들어갈 수가 없는 공간이에요. 근데 그 위험한 계엄 상황이었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도 본회의장 안에 있었잖아요. 그때 밖에 있던 한동훈 대표한테 오히려 지금 계엄 상황에 가장 위험한 거는 한동훈 대표님이십니다. 오히려 그냥 안쪽에서 있다가 이것이 문제가 해결되면은 다시 나오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런 류의 예. 제안을 할 정도였어요. 그렇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때 당시 생각해 보면 법적으로 국회의원들을 체포하기 위한 요건이 없었는데 이걸 어기려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내란형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한동훈 대표면 어찌 보면은 굉장한 주요 요인이긴 하지만 그 법적 지위는 없었단 말이죠. 예. 가장 위험한 사람이 한동훈 대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본회의장이 가장 안전하고 여기서 바깥에서는 이 계엄군과의 그런 대치 상황이 상황이었군요. 있었으니까 네. 안쪽에 있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제안을 할 정도라는 것이죠. 네.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위험하고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네. 계엄군이 국회를 위해서 들이닥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 이런 것 여러 가지 조합을 해봤을 때 한동훈 대표를 어떻게든 뭐 흔들려고 하는 세력들은 지속적으로 나올 겁니다. 네. 예를 들어서 전국 TF에서 뭐 3, 4월 하야를 받는다고 예. 한동훈 대표를 안 흔들까요?